내신 1등급 중후반들이 붙고 일부 학과는 1등급 완전 후반도 붙는데 여길 어떻게 1등급 초반이 떨어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다? 떨어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교과 지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9월에 수시를 쓰실 분들이라면 안정을 써야 되는 경우, 즉 수시에서 꼭 합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한두 장 정도 지원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혹시나 수능을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교과를 지원할 수가 없죠.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이 다 납치형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해피한 상황의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수시러들은 교과를 써서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교과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먼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학과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학과도 아무거나 쓰거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쓰는 건 그렇게 전략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내 내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화끈하게 낮추세요. 애매하게 낮추는 게 최악입니다. 먼저 공대 커트라인부터 보면 전기전자공학이 50%, 70%, 1.35, 1.499, 기계공학이 1.46, 1.54죠. 이게 일반적인 연세대 교과의 공대 커트라인인데 생명 관련된 과를 보면 역시나 높습니다. 생화학과가 1.33, 1.33이고 시스템 생물이 1.45, 1.46이죠. 그리고 컷이 가장 낮았던 과를 보면 건축공학과랑 도시공학과 컷이 가장 낮습니다. 대체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토목 계열의 커트라인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아예 화끈하게 남들이 잘 안 쓰는 비인기과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대는 좀 너무 높은 학교라는 인식은 있죠. 다른 대학도 같이 볼게요. 국민대학교를 예시로 가지고 왔고, 여기서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생명, 바이오, 의학자가 붙으면 컷이 높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의학 전공이랑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를 보면 커트라인이 1등급 중반 혹은 후반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요즘은 물리를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신에서 미수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물리랑 관련된 과는 커트라인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노전자물리학과의 커트라인이 낮죠. 그럼 다음으로 인문계열도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신이 부족하면 제발 화끈하게 낮추세요. 애매하게 낮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영계열은 대략 1등급 중반 정도, 1.45, 1.5 정도의 70% 컷이 나왔고, 보통 경영을 희망하다가 애들이 애매하게 낮췄으면 보는 학과들이 사회복지학과랑 문헌정보학과입니다. 막 그렇게 비인기 어문계열보다는 좀 괜찮은데 경영보다는 낮으니까 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고 애매하게 낮췄을 때 이 학과들을 써요. 근데 여기 커트라인 보면 굉장히 높죠. 사회복지 1.28이고 문헌정보 1.38로 사실 경영보다도 커트라인이 더 빡셉니다. 차라리 아예 낮췄었어야, 뭐 노어노문이나 불어불문을 썼어야 1등급 후반의 내신으로도 붙었겠죠. 예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대학교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경영학과랑 경영정보학부는 무난하게 1 후반, 2 초반 정도가 70% 컷이고요. 미디어 전공을 보면 70% 컷이 경영정보학부와 비슷하니 가치에 비해 미디어의 컷이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문 계열의 커트라인이 화끈하게 낮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특히 인문계열 사범대에 내신 컷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 좋은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사범대 매니아층이 꽤 탄탄한 편이라서 지속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범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원서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연 공통으로 교과 쓰는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특히나 원서 6장을 짤 때 6번 카드 있죠. 제일 낮춰서 쓰는 안전카드. 이 6번 카드에서는 제발 학과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1, 2, 3, 4지망 정도 상향을 하는 대학들은 낮은 과를 써요. 상향이니까 붙으려고. 근데 막 5번, 6번 안정으로 쓰는 카드는 대학도 제일 낮으니까 막 낮은 과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5, 6번 카드에서 학과 욕심을 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제일 낮은 대학을 경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제일 낮은 대학을 생명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전자로 쓰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 학과들이 폭발하기 되게 유력한 과들이기 때문에 6지망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6지망은 재수 방지용으로 쓰는 건데 6지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바로 재수행이죠. 그러니 마지막 카드라고 유달리 막 나의 마음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6지망은 정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빵꾸에 혹하지 말자. 내신 컷이 낮은 학과들에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자연계열부터 보면 이번에는 예시로 서울시립대를 가지고 왔고요. 2개년간 커트라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3학년도에 입시를 했던 고3들의 마인드를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22학년도 재작년 커트라인을 보고 지원을 했겠죠. 근데 22학년도를 보면 환경공학이 관심을 확 끌지 않나요? 내신 2.19인데 서울시립대를 붙었어? 그 밑에 애들도 붙었어?
와, 내 내신 2.0인데 시립대 환경공학 써야겠다. 구미가 확 땡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23학년도 커트라인을 보면 환경공학 컷이 많이 올랐습니다. 70% 컷이 2.19에서 1.85까지 꽤 많이 오른 거죠. 자, 비슷하게 보면 다시 22학년도 입결을 보는 작년 고3으로 돌아가서 나는 공대를 쓰고 싶어. 근데 전자전기 컴퓨터랑 화학공학이랑 신소재를 봤더니 신소재가 컷이 제일 여유가 있네. 그럼 신소재를 써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번 결과를 보면 신소재 컷이 셋 중에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작년에 내신 2.0이 이 대학에 이 학과를 붙었다고 해서 2.0인 여러분이 올해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대체로 내신 몇이 붙는지를 보셔야 되고 한 학과만 낮으면 그것도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만 낮은 건 아닐까?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 3년간의 입시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빵꾸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고요. 다음으로 인문계열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올해 원서를 쓰는 지금 현 고3이라고 생각하고 23학년도 커트라인을 볼게요. 만약에 내 내신이 2.1이라고 쳤을 때 학과들을 쭉 보면 사회복지학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나 성대 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같은 과의 그 전해 입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과의 70% 컷이 1.57로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재작년에 사회복지학과 컷이 학과 가치에 비해 너무 높았던 느낌은 있죠. 왜냐면 지금 경영학 컷이 1.5인데 사회복지학이 1.57이면 사회복지학 치고 너무 높잖아요. 경영급이니까.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지원을 꺼렸을 거예요. 사회복지학 쓰느니 다른 과를 쓰자 라고 해서 중간층이 비어서 이번에 빵꾸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과를 쓸 때는 다른 학과들의 커트라인도 꼭 따져보고 이상하게 낮은 과가 있으면 이건 정상 입결은 아닌가 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원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서류를 보는 교과 전형은 제발 조심하자. 제발. 서류를 보는 교과가 인서울에는 꽤 많죠. 고려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건국대, 동국대 등 서류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꽤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쓸 때 주의하라는 뜻인데요. 또 자연계열부터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의 커트라인을 보면 학과별로 하나하나 읊을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1등급 중후반이면 얼추 붙을 걸로 보이죠. 1등급 후반이 돼도 붙을 만한 과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만약에 내 내신이 1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당연히 붙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1등급 초반이 이 학교를 쓰면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놀랍게도 떨어집니다. 합격자 분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1.8등급이지만 여기 지원자 중에 내신 1등, 2등은 떨어졌어요. 충격적이죠? 내신이 1등급 극초반일 걸로 보이는데 이 학생들이 경희대 지윤을 떨어지고는 꽤나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단 기계공학과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과들을 보더라도 지원자 1등이 떨어진 과가 꽤 있고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신상 합격권 안에 있는데 떨어진 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 보는 교과를 쓰실 땐 안정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다음으로 인문계열도 살펴봐야죠. 자, 여기도 발표된 내신 컷을 보면 그래도 나름 추천 전형이고 교과 전형인데 내신 1등급 초반이면 당연히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신 1등급 중후반들이 붙고 일부 학과는 1등급 완전 후반도 붙는데 여기를 어떻게 1등급 초반이 떨어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다? 떨어진다. 여기도 합격자 분포를 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 내신은 1.6이지만 지원자 중에 내신이 제일 좋은 친구는 또 떨어졌어요. 내신 1등인데 1등급 극초반인데 직윤으로 경희대를 떨어지죠. 이 친구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철학과를 봐도 내신 좋은 지원자 1등 친구가 떨어졌고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를 봐도 1등급 초중반인 학생들이 꽤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격자 동그라미에 가려졌지만 이 뒷배경에 불합격한 내신상은 합격권인 애들이 꽤 보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서류 보는 교과는 꼭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교과 100%인 학교도 안정으로 같이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과 전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과를 떨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억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교과는 보통 안정으로 쓰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타격이 큽니다. 바로 재수학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교과 전형은 꼭 주의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